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정규장이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4시 18분 지나고 있네요. AI 업황 전망 체크가 진짜 너무 중요한데 그 전에 스트레스가 참 너무 심합니다. 어쩔 수 있나요? 시장 상황이 이러니까 뭐 스트레스가 진짜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일단은 제가 시간을 못 보고 있었어 가지고 채널에 좀 공지를 해드렸어야 했는데 그래도 일단 오늘 뭐 시장 상황은 그냥 한 줄로 좀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어, 하락폭이 크긴 했습니다만 5장 막판 들어와서 회복을 일부 보여주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이제 멘탈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에 정말 이 버티기 싸움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그쵸? 제가 오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주가가 자꾸 이렇게 하락하니까 막 와서 이상한 댓글 다시는 분들이 계신데 앞으로는 이제 뭐 그냥 무시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말도 안 되는 댓글 남기시면 그냥 지울 겁니다. 다른 분들한테 피해 안 되게. 그리고 상장 폐지 이야기하시는 댓글이 하나 있어서 그거는 일부러 남겨놨는데 진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뜩이나 지금 시장 상황도 스트레스인데 좀 그런 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7만 원 회복을 시켜주면서 마무리가 됐고, 자, 여전히 지금 요 추세, 그리고 요 추세선, 그리고 요 장기 우상향 추세선이거든요, 요거. 여전히 지금 버텨내고 있는 모습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오늘도 수급이 유지가 될 거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어제보다 더 많이 순매수했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절대로 꺾이지 않고 있는 골드만삭스 보이시죠? 도대체 골드만삭스 창구를 통해서 도대체 어느 세력들이 지금 사고 있는 거지? 이 정도면 여러분들 진짜 의심이 안 가시나요? 이 데이터를 보고도? 오늘 심지어 JP모건 서울에서도 이렇게 샀어요. 오늘 매수의 주체였습니다. 매수의 주체. 그죠? 뭐 이거 의미 없어요.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기 뭐 아무 의미 없어. 다 의미 없어요.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죠. 이 외국인 수급의 지금 중심에는 골드만 삭스가 있다. 이게 지금 괜히 매수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은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럼 오늘 15만 6,828주 제가 이따가 밤에 또 한번 체크하겠지만 이러면 외국인 이제 보유 지분율은 이제 거의 29%에 달할 것 같아요. 그죠? 거의 29%. 도대체 그럼 왜 이렇게까지 모으는 거지? 이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너무 지금 궁금해서 미치겠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여러 가지 막 도대체 어떤 시나리오일까?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 참 여러 가지들을 막 여기 이것도 생각해 보고 저것도 생각해 보고 많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상상일 뿐 공식적인 이야기는 하나도 없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댓글이 자꾸 마음에 걸려요. 이 대외비라고 하는 거. 지금은 댓글을 지우셔가지고 제가 그 영상을 직접 보여드려도 댓글을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요거죠. 이거. 그때 884화 영상인데
야, 이 누구실까? 궁금해 죽겠어요. 이 대회비라 언급은 못하지만. 자, 이게 그러면 뭐 두 가지 중에 하나죠. 팩트일 것이냐, 아니면 거짓일 것이냐. 그죠? 그냥 뭐 단순히 그냥 찌라시성으로 툭 책임 안 지면 그만인 거니까. 그죠? 지금은 댓글이 지워졌어요. 이분이 내리셨겠지. 제가 답글도 달았거든요. 물론 제가 뭡니까? 이렇게 달았는데 당연히 이야기 안 하시겠죠. 진짜 대회비면. 발설하면 안 되니까. 그럼 뭐 둘 중에 하나죠. 팩트 아니면 거짓이겠죠. 진실 아니면 거짓이겠죠. 이게 자꾸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들은 계속 모아가니까 지분율은 계속 올라가고 하락할 때마다 계속 긁어 모으고.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지금 고점에서 막 외국인들이 막 매수를 해가지고 빨리 탈출하기 위해서 평단가를 낮춰가지고 주가 한번 빵 이렇게 올라갔을 때 탈출하는 물량이 막 거래량 폭발시켜가지고 주가가 갑자기 막 이렇게 곤두박질 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그림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수치만 봐도 그래요. 28.74. 오늘 기준으로 거의 29% 됐을 것 같은데. 이따가 8시 이후에 살펴봐야 될 텐데. 지금 이 정도 모았는데 이거를 단기 방향성으로 보고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매집을 한다? 아, 그건 아니죠. 분명히 지금 이 중장기적으로 뭔가를 지금 보고 있다라는 해석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주가가 하락했을지언정.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가능성, 뭐 그런 시나리오들을 계속 지금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이야기가 뭐 나오기 전까지는 뭐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어찌됐건 뭐 지금은 사실상 좀 버텨 가셔야 하는 그런 상황임에는 분명합니다. 오늘도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은 있었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역시나 역대급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시장에서는 의심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모건 스탠리의 또 여러 가지 또 의견들. 그러니까 노이즈 현상은 계속 발생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계속 해왔는데 역시나 모건 스탠리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을 또 했습니다. 또 그 내용들 좀 정리를 했고 뭐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 해드려야겠죠. 그러니까 요즘에 뭐 삼전 닉스 빠지면 그냥 뭐 최종 연대 책임으로 그냥 다 같이 빠져버리는 그런 시장 상황이 자꾸 연출되니까 좀 답답하고 짜증이 납니다. 일단 뭐 이재용 회장께서 미국의 썬밸리로 이 컨퍼런스 참가를 위해 출국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으니까 또 새로운 또 상승 모멘텀이 되어 줄 것인지 한번 또 지켜봐야 되겠고 뭐 트럼프는 혼자 신난 것 같아요. 뭐 시장 계속 오를 거다. 또 중간 선거 다가오니까 또 언론 플레이 하는 거는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런 상황입니다. 자꾸 눈높이만 높이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장중에 하도 답답해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채널에 했었죠. 아니 삼성전자 역대급 실적 맞잖아요. 그쵸? 근데 눈높이가 너무 계속 높아져요 이게. 근데 그 눈높이를 우리가 만든 건 아니잖아요. 시장에서 만든 거고 뭐 자칭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만들어낸 눈높이인데 그걸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그 눈높이를 채우면 채웠네 하면서도 주가가 안 올라가고 채우지 못하면 에이 실망스럽네 이러고 있고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뭐 그런 행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도 답답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장중에 또 코스피 서킷 브레이커 또 발동되니까 키움의 한지영 애널리스트도 두 번이나 코멘트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비이성적인 시장이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ETF가 문제예요, ETF. 이 거래량을 보세요, 거래량. 이거는 레버리지고요, 이거는. 레버리지고, 이거는 지금 인버스예요, 인버스.
이거 거래량을 보세요. 이게 지금 정상적인 겁니까? 이 레버리지에만 지금 거래량이 3억이 넘는다니까요. 3억 주. 3억 주가 넘어요. 거래량이. 이거 두 개 합치면 1억 6천만 주가 넘잖아요. 이게 이성적인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 그러게 왜 출시를 승인한 거냐 이거예요. 들어 누워서라도 말렸어야 했다라는 뒤늦은 후회. 하면 뭐합니까? 이미 물은 엎어졌는데. 진짜 국내 시장에 타노스가 나타나서 핑거 스냅을 튕긴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같은 시장도 전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찌됐건 뭐 수급 동향은 제가 오늘 또 저녁에 정리해서 또 영상 올려드릴 거니까 알고 계시죠? 올려드리고 있는 거. 하루에 진짜 세 번씩 꼬박꼬박 찍어 올리는 사람도 뭐 흔치 않을 것 같고요. 3년 가까이 매일같이 찍어 오고 있는 사람도 전 세계 유일무이할 겁니다. 저밖에 없을걸요? 자신합니다, 자신.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텔레그램 채널에도 안 들어오셨으면은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실시간으로 이런 것들은 제가 또 다 자료화 시켜서 바로바로 공유해드려요. 오늘 이런 또 노이즈 현상들이 언급들이 또 계속 있었어요. 이런 게 또 시장에 계속 충격을 줬고 뭐 여러 가지 또 이유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텔레그램 채널에는 꼭 들어오셔라. 파도만큼은 전 세계에서 정말 유일할 거예요. 이거 아마 충분히 증명할 수 있을 겁니다. 넘어가도록 하겠고, 음, 순서대로 좀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채널 입장 방법 아시죠?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가 있으니까, 그냥 터치만 하시면 자유롭게 입장하실 수 있어요. 네, 참고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운영하고 있는 거 뭐 다들 알고 계실 테니까, 들어오시면 돼요. 좀 전에 이거 공지하는 거 보셨죠? 네. 또 이렇게 따봉 눌러주시잖아요. 그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힘든 시장 상황이지만 우리가 다 같이 잘 버텨나가는 거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꼭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고 분석 희망하시는 종목 댓글로 남겨주세요. 뭐 지금 시장 상황이 뭐 분석이 의미가 있나 뭐 싶은 그런 시장 상황인데 지난번에 MD바이스 기억하실 텐데 보니까 MD바이스라고 하는 이 기업도 이제 삼성 하이닉스 쪽에서 이제 뭐 낸드를 이제 구매를 해 와서 이제 SSD를 만들어서 이제 판매하는 형태의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근데 그 이야기를 이제 해드렸죠. 워낙에 이제 낸드 가격, 디램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가져와서 이거를 또 완제품으로 만들어서 다시 고객사한테 공급했을 때 과연 마진이 얼마나 남을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드렸는데, 뭐 그런 뭐 냉정한 분석, 뭐 현실적인 분석, 이런 것들 같이 진행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거 뭐 어제 댓글에 상장 폐지라는 단어를 달아가지고 제가 또 이거 추가했잖아요. 좀 그런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단어를 좀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상장 폐지입니까? 상장 폐지는. 그쵸? 가뜩이나 지금 시장 보는 것도 스트레스인데. 빅테크 성적표가 정말 이제 어떻게 나올 거냐. 이게 지금 너무 또 중요한 상황이죠. 빅테크들이 어찌됐건 돈을 잘 벌어야만 계속 지속적인 투자 확대를 하게 될 것이고, 투자 확대를 해야 그만큼 메모리를 또 많이 살 거 아니에요. 결국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져야 지속적인 우상향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야 슈퍼사이클이 장기화가 될 가능성 역시도 높아지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 TSMC 실적 발표 그리고 인텔, 퀄컴, 샌디스크, 엔비디아 뭐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쵸?
줄줄이 또 다가오고 아마 이제 이쯤 되면은 이제 파도의 2분기 또 실적 발표와 함께 또 IR 자료 나올 거고 또 이제 분기 보고서 다 같이 이제 또 공시가 될 거니까 그때 이제 또 살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삼전 실적은 그냥 넘어갈게요. 뭐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쵸? 한국 증시 무엇이 문제인가? ETF 현물 거래를 압도하고 있어요. 통제 불능입니다. 통제 불능. 아까 거래량 보셨죠? 레버리지 그 두 가지 ETF만 거래량이 3억 주가 넘어요. 3억 주. 3천만 주도 아니고 3억 주. 돌아버리는 거죠.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어제 이제 HBM의 아버지 김정우 교수님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전해드렸죠. HBM, HBF 그리고 SRAM을 또 적층해서 만드는 HBS 이게 이제 미래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 말씀드렸고 요거는 뭐 다음에 또 시간 나면은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한번 또 정리를 해봤는데 이게 이제 초고속 데이터 고속도로 그리고 효율적인 통신 규칙의 만남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PCIe는 데이터 고속도로고 약간 뭐 오타가 있어도 이해하시고요. NVMe는 교통 규칙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빠른 자동차가 제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정말 이 넓은 도로, 그죠? 그리고 이제 또 효율적인 규칙 이 두 가지가 이제 동시에 필요하다라는 건데 그게 바로 이 두 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러가 사실 이제 SSD의 또 핵심 두뇌 역할을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SSD가 성능을 제대로 내기 위해서는 이 PCIe와 NVMe 이 두 가지가 이제 모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아무리 빨라도 컨트롤러가 제 기능을 못하면 이 SSD 성능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러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것도 규격화된 거라고 말씀드렸죠? 3세대, 4세대, 5세대, 6세대, 7세대 넘어가면서 이 용량에 대한 부분 초당 8, 16, 2배씩 늘어나는 거 이게 이제 규격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계속 개발하는 거다 업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AI 서버에서 PCIe와 NVMe가 중요한 이유는 이 수천 개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성능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만큼 고속도로도 넓어야 되고 정말 규칙적으로 이게 처리가 돼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핵심 인프라 기술이에요, 그냥.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전달하는 초고속 인터페이스, PCIe, NVMe, 고성능 통신 프로토콜. 그래서 SSD 컨트롤러는 매우 중요한 두뇌 역할이다. 그래서 필수 조합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채택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표준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컨트롤러 기술 보유 기업의 전략적 가치는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파두의 역할은 분명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결론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제 뭐 SSD 공정 과정과 엔터프라이즈 공정 과정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쭉쭉쭉 넘어가도록 하고 CXL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오늘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사실 원래 이제 이 CXL 쪽 같은 경우에도 자회사 이음에서 CXL 이제 스위치를 공격적으로 이제 하다가 기술 개발을 하다가 뭐 속도 조절한다 이런 언급들이 이제 작년부터도 계속 있었잖아요. 그 이유는 결국은 이제 뭐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는 삼성전자에서도 사실상 이제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파도 역시도 속도 조절한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개화 속도가 아직까지는 좀 둔화될 거다 예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역시 여전히 HBM 중심이니까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으니 지금 이거 생산하기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이것까지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이르다라고 판단하는 거겠죠. 그쵸? 그러니까 속도 조절을 하는 거다. 근데 결국은 이제 장기 방향성은 여전히 유효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간의 문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CXL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명확하게 또 그 시대에 맞춰서 또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니까 요거는 이제 그대로 좀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 이거는 이제 사실 요청이 있어서 제가 또 정리해서 자료화 시킨 건데, 바로 하이 밴드위치 플래시죠. 초대역 플래시 메모리. 자, 이제 종합 정리를 좀 해봤는데, 결국 HBM과 SSD 사이를 연결하는 차세대 메모리 계층. 나중에는 이제 이 HBF 시장 규모가 HBM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죠. HBF는 낸드 플래시를 이제 적층을 해서 만드는 메모리다.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어렵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왜 필요하냐? HBM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죠. 용량적인 한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HBF가 진행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대용량 저장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보면은 뭐 테라바이트급 이렇게 이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HBF는 결국은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인 거죠. 용량의 한계 분명히 있는 것이고 이 SSD 역시도 속도의 한계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거를 HBF가 앞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어제 제가 이제 한번 또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이제 그 김정호 교수님의 그 내용들. 그 결국은 이제 일맥상통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몇 페이지에 있는지 제가 이거 또 찾아야 되네. 붙여놓을 걸 그랬어요. 어, 아마 앞쪽에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잠깐만요. 지금 이게 69페이지니까 기억을 좀 해놓고 이거죠? 네. 결국 이거라니까요. HBM은 빠르지만 용량 한계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HBF는 낸드 플래시를 적층으로 쌓아서 대용량 저장을 이제 구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사용되는 구조 이렇게 가는 거고 10년 이내에는 HBF의 시장 수요가 HBM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실제로 HBM의 아버지 김정호 교수님이 하신 거다. 이렇게 이제 어제 말씀을 드렸고 지금 개발 단계에는 이제 기술 개념이 제한이 됐고 핵심 기술 개발하면서 프로토타입 제작, 글로벌 표준화를 지금 SK 하이닉스와 샌디스크가 공동 표준화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검증 진행되고 나면 이제 양산 이렇게 이제 진행되는 부분인데 일단 27년 전후 초기 상용화를 예상하고 28년부터 본격적인 이제 시장 확대를 전망하고 있는데 샌디스크가 최근에 또 HBF 관련해서 또 특허를 실제로 또 공개를 했죠. 그 부분도 아마 뒤에 제가 정리를 또 해놨을 텐데 야 이거 뭐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이 없네요. 그죠? 잠깐만 찾아볼게요. 금방 찾아요. 여기 있어요. 자, 바로 이 부분이죠. HBF 특허 공개. 낸드 타일 위에 프로세서와 HBM을 결합하는 구조를 제시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HBM이랑 이 HBF를 결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HBM 용량 한계를 겨냥한 신규 아키텍처다. 뭐 이런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면은 낸드 기반 HBF는 최대 4TB까지 확장 가능한 대안으로 부상한다. 그래서 프로세서와 낸드를 직접적으로 결합한다. HBM은 고속 연산을 담당하고 낸드는 대용량 저장을 담당한다. 이렇게 이제 나온 거거든요. 결국은 AI 메모리 병목 해소 경쟁은 본격화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내용들 이렇게 해서 이제 특허 이렇게 이제 또 공개를 한 내용 이렇게 이건 지난번에도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렸었기 때문에 이 정도 보여드리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결국은 HBF에서 가장 또 중요한 부품은 컨트롤러예요. 컨트롤러. 결국은 또 두뇌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반도체다라는 거죠. 데이터 입출력을 제어하고 낸드 병렬을 제어하고 오류 수정하고 웨어 레벨링, 배드 블록 관리, 데이터 스케줄링, 대역폭 최적화, 지연 시간 최소화 이러한 모든 것들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컨트롤러다라는 거죠. 실제 성능은 낸드도 낸드지만 이 컨트롤러 기술이 결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HBF에서도 컨트롤러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를 잘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컨트롤러의 역할. 이렇게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AI 칩과 HBF를 연결하는 두뇌의 역할이에요. 두뇌의 역할.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팔이 튼튼하고 다리가 튼튼하고 허리가 튼튼해도 이 뇌, 뇌가 엉망이면은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메모리 제조사 당연히 중요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얘네는 이제 구매자들이 되겠죠. AI 칩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컨트롤러 실제로 설계해서 만들 수 있는 기업들. 그중에 뭐 파도가 또 주목받을 수 있을 가능성. 우리가 또 기대를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 거죠. 그래서 하이닉스와 샌디스커가 글로벌 표준화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고, 역시 향후 HBF 시장에서도 컨트롤러가 성능과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반도체로 부각될 가능성은 저는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HBF 쪽 관련해서 정말 이 컨트롤러 쪽 샌디스크와 SK 하이닉스 어차피 파두가 직접 고객사니까 여기에서 뭔가 정말 큰 게 있나? 뭐 이런 생각도 안 해볼 수 없는 거죠. 가능성은 뭐 충분히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자료화 시켜봤습니다. 이 정도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하겠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살펴볼 만한 내용이 하이닉스 뭐 나스닥 상장 이거는 다 알고 계시죠? ADR 상장하는 거. 이거는 뭐 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모건 스탠리의 이런 또 언급이 또 있었다 보니 시장에서도 또 과민 반응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AI 투자 중심축이 반도체에서 하이퍼스케일러로 이동할 가능성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AI 투자 순환매 시작 전망. 단기적으로 또 하이퍼스케일러를 선호한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반도체에 너무 쏠려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또 자금 이동이 이렇게 됐다가 다시 또 자금이 또 이렇게 이동하는 이런 이제 순환매가 사실상 원래는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맞아요. 근데 이제 워낙에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이 반도체 쪽 관련해서 파도도 사실 이제 쭉 올라왔잖아요. 2월부터. 그런 거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뭐 단기적인 선호, 하이퍼스케일러.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상 얘네가 돈을 벌어야 돼요. 얘네가 수익성을 높여가면서 매출이 자꾸 찍히고 얘네가 앞으로 투자 지출을 계속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매출이 나와줘야 반도체 랠리가 지속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얘네가 최종 고객사고 얘네가 구매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메모리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얘네가 안 사버리면 사실상 얘네가 공급 과잉되고 재고 쌓이고 가격 하락으로 이어진다니까요. 그게 이제 위험 신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지금 또 다시 단기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마침 또 이제 또 실적 발표가 또 다가올 거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드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또 실적이 중요해요, 실적. 엔비디아 등 반도체 기업 실적들도 중요할 것이고, 이 하이퍼스케일러들
실적도 당연히 중요하죠. 실적이 좋아야 앞으로 설비 투자하는데 또 무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데이터 센터 투자 계획이 지속될 거냐? 투자 과잉이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쵸? 그런 우려를 해소시켜 줄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결국은 이제 상관관계 아니겠습니까? 그죠? 서로. 반도체가 있어야 사실상 얘네도 되는 부분이고, 얘네가 그걸로 인해서 돈을 또 잘 벌어야 반도체를 또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계속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편으로 또 이런 우려를 또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투자자들이 보수적인 가이던스에 자꾸 주목을 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기대치를 얼마나 높게 잡으면은 이제는 뭐 다소 뭐 낮출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계속 그래요. 그냥 시장 기대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애초부터 그러면은 맞추지 뭘 그렇게 기대치를 높여놨냐 이거예요. 그게 참 답답하죠.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AI는 뭐 여전히 중요한 뭐 성장 스토리이지만 AI가 시장의 유일한 스토리는 아닙니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마이클 윌슨, 모건 스탠리 수석 전략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AI가 시장의 유일한 스토리는 사실 아니긴 하죠. 뭐 AI만 뭐 산업이 아니니까요. 뭐 여러 가지 산업이 있는 부분이지만 앞으로 그 산업 모든 산업의 중심에는 이제 AI가 함께 할 텐데 물론 이제 유일하진 않지만 음, 중요한 중심축은 분명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1TB SSD가요. 1000위안으로 폭등했대요. 지난번에도 그 이야기를 한번 해서 해드렸었던 것 같은데 요 플레이스테이션 5 세대를 구매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하나로 약 360만 원 수준이래요. 2만 위안이. 뭐 엄청난 거죠. 그럼 대박이죠. 고용량 SSD, 그러니까 8TB SSD 가격. 뭐 엄청나네요. 가격 상승이 내년까지 지속될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공급 부족하니까 이거 해결되기 전까지는 강세는 지속될 거다. 그럼 누가 부담되겠어요? 소비자들이 부담이 되겠죠. 그러면은 반대로 이제 잘못하면 또 뭐 경기 침체 이런 것도 예상을 또 안 할 수가 없는. 참 복잡해요. 이게 좋으면 저게 안 좋고 저게 좋으면 이게 안 좋고 사실상 정말 머리가 복잡한 그런 상황입니다. 폭스콘에서 또 AI 수요 호조로 2분기 매출 또 역대 최고를 경신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 역대 최고를 경신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 물론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 보면은 뭐 다 전년 동기 대비 뭐 몇십 퍼센트, 뭐 많게는 뭐 삼성전자는 지금 뭐 전년도 대비 뭐 1800%인가요?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증가했죠. 이게 이제 YOY로 치면은 사실 이제 실적에 대한 증가폭이 이렇게 이제 늘어났지만 앞으로 이제 올해 대비 내년은 사실상 한 요 정도 적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야, 이거 뭐 작년보다는 얼마 성장 안 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사실 뭐 규모의 차이인 거지 전체적으로 보면은 계속 늘어나는 건 맞아요. 이만큼 버는 건 똑같은 거고 내년에 이만큼을 더 벌 수 있다라는 갭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장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올해보다 내년 30% 성장했다. 25년보다 26년을 비교했더니 뭐 플러스 300%더라. 뭐 차이는 굉장히 클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미 2026년도와 27년도를 비교를 할 때 이미 27년도는 이만큼의 매출이 깔려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사실상 30%가 추가로 증가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매출에 대한 어떤 뭐 성장 속도의 그냥 둔화일 뿐인 거지 성장률이 둔화된 것 뿐인 거지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는 건 맞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굉장히 좀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찌됐건 지금 역대 최고라고 하는 이 표현이 계속 따라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뭐 계속 말씀드릴 게 굉장히 많은데 여기 보면 뭐 AI 인프라 기업이 앞으로 뭐 매그니피센트 7을 능가할 거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메모리 악재가 아닌 장기 수요 강화 요인이다. 한국이 어찌됐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증설하는 거, 그리고 메타가 이 컴퓨팅 임대 이런 거는 수요 감소 신호가 아니다. 이미 아마존 웹 서비스와 유사한 자본 효율화 전략이다. 추가적인 자원을 활용해서 투자 수익률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그러니까 장기 수요 강화가 주요 요인이다. 악재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과잉 우려는 과도하다. AI는 뭐 전기 혁명 이상으로 인류의 삶을 바꿀 거다. 샘 알트먼 오픈 AI CEO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챗 GPT를 써요. 마이크론이 히로시마 쪽에 괜히 생산 시설을 또 착공하겠습니까? 결국은 다 부족한 이 공급 부족을 메꿔 나가기 위해서 설비를 늘리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 슈퍼사이클은 길어질 거다라는 것을 이런 기업들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동안에 말씀을 안 드리려고 못 드렸던 거를 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인데, 할 게 너무 많아요. 할 게 너무 많아.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 자, 여기도 메타 이야기 나오죠. 메타의 메모리 칩 주문 감소 우려. 사실은 장기 주문 확대의 신호다. 이렇게 또 해석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핵심 내용은 메모리 업체들은 메타가 AI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 HBM, 저전력 메모리 반도체 5세대, 그리고 기업용 SSD, 이런 것들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채택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장에서만 오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메타가 과잉 투자한 AI 서버나 클라우드 인프라를 외부에 임대하려는 건 AI 투자 축소 신호라는 해석을 근거가 부족한 거다. 그거는 시장의 오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장이 오해한 거다. 실제 상황은 오히려 확대다. 확대하려고 기존의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진행하던 전략을 메타가 지금 따라가고 있다. 이게 맞는 거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더 고성능 메모리를 활용한 새로운 사업 모델 확대 및 수익원의 다변화 전략이다라는 거죠. 결국은 메타의 AI 투자 기조는 여전히 매우 강하고 고성능 메모리 수요의 장기적 확대가 지속될 전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할 이야기들이 사실 뭐 굉장히 많은데 나머지는 뭐 그동안에 많이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니까 이거는 이제 뭐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오늘 사실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었던 내용은 이제 그 HBF 샌디스크 쪽 관련된 이야기 요거 그리고 이제 그게 하나 있었는데 제가 그 업데이트를 제가 해 놓고 이걸 지금 열어 놓은 건데 왜 안 보일까요? 잠깐만 찾아볼게요. 있으면 말씀드리고 없으면 제가 내일 다시 업데이트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했고 이것도 했고 잘못 받았나? 잠깐만요. 다운로드 파일 이걸 열었어야 되나? 업데이트 한 거를 열었어야 되는데 제가 파일을 잘못 열었나 봐요. 잠깐만 기다렸다가
오늘 그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벌써 지금 40분이 되어 가서 이건 그냥 내일 해야 되나? 그러네. 이게 업데이트된 거네. 죄송합니다. 내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어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만 일단 해드리고 내일 오전이나 내일 오후에 다시 한번 다루는 걸로 할게요. 제가 장중에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다가 만든 건데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하도 내용이 많아가지고 제가 여기 있네요. 29페이지. 자, 외국인 지분율이 이제 29%에 달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계속 매집할까? 정말 가치 재평가를 하고 있는 건가? 그죠? 단기 트레이딩이었다면 이렇게까지 지분율이 늘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건. 제주 반도체랑 비교해 보세요. 중장기 성장성을 보고 지금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쵸? 뭐 엔터프라이즈 SSD 시장 선점 뭐 기대 뭐 이런 것들도 뭐 사실상 우리가 다 기대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고, 그쵸? 전략적 가치가 뭐 상승하니까 그런 건가? 뭐 이런 것들도 뭐 사실 뭐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이고, 실적 턴어라운드는 우리가 이미 사실상 작년 연말부터 기대했던 거고요. 그쵸? 근데 사실상 이거 진짜 뭐가 있나? 왜냐면 추가적인 고객사 확보에 대한 이야기도 실제로 언급이 나왔었던 거니까요. 추가적인 이 CSP 기업들 또 빅테크 두 군데를 추가적인 고객사로 이제 확보 또 추가로 할 거다 뭐 이런 언급들이 실제로 또 있었기 때문에 진짜 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었어요. 아직 공식 발표는 없습니다. 공식 발표가 있어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일단은 생각만 하고 계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진짜 뭐 공동으로 뭘 개발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빅딜이 있나? 뭐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겠죠. 뭐 상상을 하자면은 뭐 여러 가지 상상이 뭐 충분히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분율이 지금 이렇게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절대 단기적으로 매매하기 위해서 이렇게 늘린다라는 거는 저는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절대 단기가 아니라 이거는 분명히 중장기 투자 성격이다. 포지션 자체가 그렇다. 롱으로 보고 있다. 저는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제가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걸 빼먹었네. 오늘 이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이걸 빼먹었네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화면으로 그냥 대충 한번 좀 이렇게 훑어보시고 내일 또 자세하게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뭐 많이 내려왔을지언정 그래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정말 거세죠, 정말. 이렇게 모아 나가는 데는 분명히 뭔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물론 이제 언젠가 한번 또 물량을 쏟아내면서 차익 실현하는 그 순간이 분명히 또 오는 순간이 오겠지만 지금 자리에서 이 물량 다 빼고 나가는 거는 사실상 말이 안 되죠. 상식적으로. 손해인데. 분명히 모아나가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일단은 뇌피셜로만 생각하겠습니다. 공식적인 건 아니고 제 생각으로만. 공식적인 거를 오피셜이라고 하는 건 뭐 다 알고 계실 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 머릿속에서 그냥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냥 뇌피셜. 괜히 모아나가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밤에도 마감 수급 동향 영상으로 또 체크를 해 보도록 할 테니까 이따 오후 영상도 저녁 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어제보다 더 많이 샀어요. 왜 사지?
진짜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뭐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참고하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요즘 뭐 영상 파도는 뭐 다 말씀드리려면 1시간도 부족한 것 같아요. 긴 시간 시청 감사드리고 드라마 한 편 봤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텔레그램 채널 꼭 입장하세요. 아시겠죠?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이따 밤에 올려드릴 마감 수급 동향 체크 영상도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